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윤 대통령이 파리하고요 이번 베트남 완전히 성공을 하고 막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이 마무리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그 의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6월 24일 이낙연이가 들어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귀국 일성, 이게 책임을 역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야, 정치 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민감한 이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의 특성이 아닌가. 이 정도로 자신감 없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이 다 떠났잖아요. 호남에서도 떠났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이제 민감하다 생각하는 이러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답을 안 해요. 이거 보면 이재명이요 비슷하기도 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고 위기 시에는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저는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감한 질문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차를 타고서 도망가듯이 하는 이 이낙연을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차기 대선은 접고 그냥 차기 총선 때나 되면 정말 다행이 아닌가. 절대로 이낙연 갖고서는 이 탈 이재명 체제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연일 하루에 한 두세 차례씩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할 때 이제 세 번째 폭탄, 분노 폭탄이다 그랬는데 이제 네 번째 폭탄을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대구 경찰청장한테 모든 포복을 지금 포문을 열고 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아니고 대구시장인데 하여튼 뭐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이 블링컨 대통령,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제대로 좀 북한과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하라, 이렇게 이제 사실상의 외교적 압박을 하고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이 되게 어른 것 같아요. 겁먹은 것 같아요. 꼬리를 팍 내리고 있다. 성명문 내용은 그런대로 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 워딩의 날카로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논평이 세냐 약하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지만요, 가장 출발점은 뭐냐, 누가 발표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미국을 비판하는 이 성명문을 누구 이름으로 냈느냐, 이 미주성 국장 이 정도. 그러니까 맨 낮은 피레미 성명을 낸 거예요. 이거는 기록용이다. 김정은 보고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지금 쩔쩔 미국한테 몰리고 있는, 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윤 대통령이 이제 막 귀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귀국, 자, 귀국해서 제1성 지시를 했어요. 장마에 철저히 대별합니다. 역시 이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의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파리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번 네 번째 연사로 PT 직접 영어로 했습니다. 완전히 이 BI 총회 대사들 완전히 이제 뭐 감동을 줬다. 또 이렇게 이제 다 알려지고 있고요. 그 영어의 유창한 연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최고의 강남스타일 싸이를 비롯해서 조수미 뭐 여러 아주 뭐 세계적인 인사들이 전부 PT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는요, 이 첨단 산업 협력과 대북 이 공조, 이 문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1조 2천억짜리 이제 계약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비핵화 문제과는 이 공조, 그리고 이제 특히 베트남에서는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경제인들 한 205명 정도 대동하고 지금 베트남을 방문해 가지고요 역대급 성과 111건의 지금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베트남 방문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왔는데요. 이 뚜엉 베트남 주석하고는 또 이 삼성 이재명
이재용 이 회장에 대한 생일 축하 파티까지 이루어져서 매우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베트남에서는요, 우리 이제 이 서울, 우리 키스트 이 복사판, 베트남 이 과학기술원을 창립 지원을 해줬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 있고, 공급망 센터를 지금 이 베트남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로에 대한 이 공급, 이 문제를 베트남으로부터 많은 이 합의를 해 온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은요, 이 국익 외교의 종합판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그리고 이제 이 파리 방문은 그야말로 그 어느 때의 정상회담보다도 더 강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지원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나와 있는 외신 기자들하고 전시회를 하면서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성남 공항에서 말이죠. 행안부 이 차관이 영접을 나왔는데 한창석 차관을 보면서 맨 먼저 장마철이 언제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한 차관이 내일부터 지금 비 예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말이지 올여름에 예고되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는 바로 어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서 재난 문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요, 관악구라든가 동작구, 구로구 이런 저지대 주택가를 방문해서 물막이판 설치와 같은 침수 방지 대비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도요, 반지하주택 등 재취약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그리고 반지하주택 공공 매입을 이어가겠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공지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우리 SK의 지원 하에 스마일 포 칠드런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 얼굴, 기형으로 태어난 이 어린 아이들 얼굴에, 그러니까 선천성 얼굴 기형 어린이들에게 이 무료 수술을 진행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스마일 포 칠드런. 예. 자, 여기 이제 센터를 방문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요, 격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 이 어린아이 로타 서울 와서 이제 수술까지 있고 아주 건강하게 돌아갔잖아요. 이러한 이 사례도 얘기해주고 앞으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더 잘 커서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또 한 번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더 크게 이 성과를 거두는 정상회담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귀국했어요. 1년 딱 일주일 만에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귀국 이 분위기를 보면요. 우선 지지자들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몰려들어서 이 환호를 치고 이낙연 연이이 지지성 발언을 하고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환호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김철민 의원, 그 다음에 박영순, 설훈, 이계호, 이병훈 이런 의원들이 지금 오늘 영접에 나갔고, 그리고 최운열과 신경민 전 의원도 이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이요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우리는 이낙연과 바다에 이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있는 피켓을 들거나 연이라는 글씨가 적힌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맙다. 이러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요, 귀국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메시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 메시지, 이낙연 대표가 이제 들으면서 준비했던 메시지겠죠. 여러분께 이제 풀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희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요게 이제 정치 재개 선언이다.
이 직접적 워딩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대한민국이 이 지형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 물론이죠. 가장 크죠. 문재인 1번, 이낙연 2번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 할 때 이 지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의 1년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친이낙연 계열의 세력들의 말하자면 이제 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민주주의와 복지도 뒷걸음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기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달라. 자,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국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게 정권 교체가 됐다. 이거를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 이낙연의 이 워딩인 것 같아서 야 이렇게 무능한 이낙연이었나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지지율 차이로 2등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10%대 초반 또는 밑도는 지지율밖에 갖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국정을 지금 제대로 바로잡고 있는데 이 제대로 바로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바로잡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함. 그리고 이러한 이 좌우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낙연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맞아요. 왜 불안하냐? 이 민주당이 아직도 괴담 선동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민주당 세력이고 그 민주당 세력의 정점에 문재인, 바로 그 아래 정점에 이낙연 본인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라. 이렇게 저는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국가를 생각하라. 지금 민주당 하나가 잘못하는 바람에 국가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 왜? 다수당의 횡포와 입법 독주 때문에. 이 점을 저는 반성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 옳다. 자, 오염수 방류를 중지해요. 지금 IAEA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나라의 정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밖에 없다는 반성을 먼저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낙연이는 이렇게 이제 준비해온 발언을 다 마친 다음에는요. 못다한 책임이 어떤 의미인가? 내년 총선 전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민주당 혁신기구가 출발했는데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수박계기 등 지지층 행동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 최장수 총리를 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국 발언을 두고 정치권을 조금 술렁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뭐 술렁일 것도 없어요. 이 무능한 이낙연은 다 아는데 뭘 술렁일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왜냐하면 서로는요, 이낙연의 1번 지지자입니다. 아주 탑.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취지로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이해하라.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 윤영찬, 본인의 행보를 길지 않게 고민하실 것 같다. 지금은 돌아가는 상황을 음미하실 것 같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낙연은 이번 두르기 전에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을 출간했고 해외에서 이 외교 안보에 대한 강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방대학 순회 강연을 할 것 같고 조만간 가까운 의원들하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나서 향후 행보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행보해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딸들이 말이죠. 입국장에서 개난을 던진다.
이러한 이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개딸들이 오늘마저도 지난번 독일에서 수박 테러하는 것과 같은 달걀 테러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치명타가 된다. 이 점을 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연일 이제 이번이 이게 네 번째 폭탄 발언물인데요. 내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대구경찰청장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좌파 단체가 증거도 없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대구경찰청장은 허위사실 영장에 기재해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도로불법 점거 방조를 이유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검찰이 고발하면 검찰이 대구경찰청을 압수수색할까? 그리고 관공서를 압수수색하려면 그만큼 사건이 중차대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권의 남용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경찰 비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법 집행이다. 사장은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 내가 선거법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이번 압수수색에 관여한 대구경찰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상당히 세지만은요.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법 집행에 불과해 이렇게 입장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찰청장은요. 이거는 내 맘 되는 게 아니라 본부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무 이 쇠가 세면 부러지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도에서 홍준표 시장도 감정을 자제하라. 그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덕수 총리가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조정을 하라. 조정 지시를 하라. 왜냐하면 총리 아니에요, 총리. 뭐 경찰이고 뭐 대구시장이고 전부 총리 수족하에 휘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한덕수 총리가 해결을 못하면 그런 총리의 이 행정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 이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관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인데요. 이번에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중국을 가서요. 시진핑한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역할 좀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 조치가 증강이 되면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기록용 최저 수준의 이 북한의 이 상투적인 습관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왜? 이러한 이 성명을 누가 냈느냐? 바로 외무성에 있는 권정근 비주국장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서 내는 것이지 외무성의 공식 대변인 입장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무성 고위 관리의 입장문도 아니고 당의 입장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한 이 엄중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록용이 됐든 실질용이 됐든 간에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건 김정은에 대한 불충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용, 보고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축소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 남조선과 함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넣어놓고 있는데 미국이 증강된 군사적 조치와 도발 수위의 고조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의 대응성 행동 조치의 규모와 범위도 보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상투적이고 새롭지 않으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블링컨의 고루한 타령은 모든 것을 악순환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패권적 심리의 발현이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보호의 미명하에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고 군사훈련을 더 많이 벌여놓을수록 안보 불안도보다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블링컨은 그가 실상은 국가 간 관계의 성격도 갈라보지 못하고 강권 외교의 지들은 저급 외교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자, 그리고요. 이 블링컨 장관이 북한이 대회에 나서도록 압박하라. 이런 특별한 위치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요. 이 외무성 비주국장 이것은 망언이다. 미국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행동 방식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상대해야 할
가장 적대적인 실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은요, 국제문제평론가인 강진성 명의의 조선반도는 미 전략자산들의 활무대가 아니다. 이런 입장문도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산에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인 미시건함이 입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미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 주변의 공중과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동폭을 확장하고 있다. 핵 대 핵의 아슬한 역학구도가 엄전하는 조선반도에서 무모한 전략자산 전개 확대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에 대한 만회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전제로 한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인 것 같지만은요. 지금 이 정도 이 강제 평론가 명의의 이 성명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한미 군사활동의 증가는 북한이 선제적 방위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이유가 된다. 미 제국주의에 지배한 핵전략 자산 전개 책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핵무력 강화 조치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 상투적인 이 대미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미국의 우리 한반도 이 방위 이 약속 확장 억제 이르기까지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이제 이러한 한미 동맹국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성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